안녕하십니까, 한전사입니다. 자, 이 시간은요, 아까 핸드랩 감는 방법에 이어서 글러브, 복싱 글러브 내지는 무에타이 등 킥복싱을 위한 글러브 선택법에 대하여 제 나름대로의 기준 내지는 좀 알고 있으면 유용하다 싶은 그런 몇 가지 생각들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먹을 쥐는 것부터 먼저 생각해 보죠. 수직으로 쥐어지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수직. 그렇죠. 이렇게. 물론 글러브를 끼면 손이 이렇게 펴집니다. 이게 제일 맹점인데요. 어쨌든 수직은 유지가 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글러브를 보면 막 사서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절대 이 브랜드별로 평가하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보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서 손가락에 이 마디 부분이 나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타기하다 보면 신경을 안 쓰면 여기가 주로 맞습니다. 그리고 글러브를 꼈기 때문에 데미지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때립니다. 뭐 어떤 분들이 여기로도 때리죠. 그러나 정통으로 치기 위해서는 너클 파트가 맞아야 되겠죠. 그래서 주먹을 힘을 빼지만은 끝에 와서 이렇게 좀 쥐어주는 연습도 필요하고 약간 숙인다든지 뭐 이런 방법도 있죠. 아니면 이렇게 돌려친다든지. 어쨌든 글러브가 기본적으로 이 형태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지거나 그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거나 이렇게 쥐기 편하다면 좋은 글러브라고 일단 생각이 듭니다. 뭐 쿠션이 얼마나 좋냐, 하다냐, 소프트하냐 이거는 별도고요. 그거는 자기 취향에 따라 선택하면 되고 용도에 따라 선택하면 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타격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하고 바르게 할 수 있는 글러브를 선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안전과 편의성이 있죠. 자, 말씀드린 대로 보통의 글러브는 이렇게 길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앞부분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쥐면 어떤 모양이 나오면 좋을까요? 이게 적당히 들어가서 손모양을 맞추면 좋겠죠. 근데 보통 그렇게 안 됩니다. 되더라도 굉장히 힘을 많이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는 힘을 많이 줘도 잘 안 됩니다. 또 이게 합성 피혁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처음부터 잘 그 모양이 만들어진 글러브의 형태가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돼 있죠. 예.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길쭉한 글러브는 이 너클 파트가 여기 걸린다는 겁니다. 보통 여기 걸려. 그래서 이걸 치려면 과도하게 끝까지 된다는 거고요. 잘 맞지도 않는데 이런 글러브는 손모양하고 비슷하게 나왔기 때문에 너클 파트가 위에 있다 할지라도 조금만 굽이면 정상적인 이 주먹 쥔 형태가 나오고 이 너클 파트를 맞추기가 굉장히 수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형태를 갖춰져 있는 글러브, 이 아랫부분이 사진 보통 찍으면 이 아랫부분이 길게 나오거든요. 그럼 잘 굽어져 있는 것 같죠. 보세요. 이렇게 길죠. 예. 그래서 훨씬 더 얘가 더 손 모양에 잘 적합하게 만들어져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직접 껴보면 그렇지 않고요. 옆에를 보세요. 둥그렇죠. 그거보다는 물론 많이 사용했지만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지는 면이 긴 것, 이런 글러브가 손 모양대로 그 형태가 내부 폼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글러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쓰다 보면 아시겠지만 큰 글러브는 되게 어떻습니까? 딱 끼면요 손이 놀죠. 자, 이게 10온스, 12온스, 14, 16, 18입니다. 18은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노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보통 위에 스펀지가요. 그러니까 손등을 덮는 이 스펀지가 옆으로만 넓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옆으로 넓죠. 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들기 쉽죠. 이거는 엄청나게 옆으로 넓죠. 자, 이러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다면 손이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왼손이구나. 자, 손이 들어갔다 치면 보통 엄지가 있기 때문에 이쪽은 붙는데 이렇게 남습니다. 많이 놀아요. 뭐 어떻게 되죠? 가볍게 치는 게 괜찮지만 예를 들어서 훅을 한번 친다 합시다. 하면 이게 속에서 쑥 놀아요. 불안정하죠. 그죠? 스트랩을 아무리 세게 감아도 노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내부 자체가 넓게 나와 있는
글러브는 많이 놉니다. 겉은 이만큼 큰데 안정성이 떨어지죠. 글러브가 크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쳐도 보통 보호되는 느낌이 있지만 정확하게 내가 치고 싶은 데를 치고 쳤을 때 안정성이 확보된다는 그런 확신이 적기 때문에 사실 글러브가 큰 것에 비하여 센 힘을 주기가 어렵고 정밀한 타기가 어렵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 글러브 어떠냐? 14온스인데 속이 좀 좁습니다. 왜 그래요? 무게를 맞추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러죠. 이 손목보가 좀 두꺼운 편이고요. 자, 꽉 찹니다. 보십시오. 정확해져. 그러다 보면 이런 글러브 특징이 뭐냐? 끼었을 때 여기서부터 손끝에서부터 손목까지가 길지 않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잘 말아지는 글러브는 길지 않아요. 잘 안 말아지는 글러브는요, 이만큼 나와서 깁니다. 넓고요. 속이 거의 여유가 없습니다. 처음엔 좀 답답해 보이지만 안정적입니다. 거기다 손목까지 잘 잡아주죠. 자, 어떤 차이가 있냐? 기본적으로 여기를 넓게 만들지 않고요. 두껍고 두꺼우나 이 부분에 스펀지를 과도하게 써서 무게를 맞추지 않습니다. 대신에 보통 가죽을 쓰는 경우들인데 이 안쪽에 보통은 이 아래서부터 패드가 있습니다. 이 손바닥 아래부터. 예를 들어볼까요? 이 보시죠. 아래부터 패드가 있죠. 이 부분이 놀아요. 이 부분이. 그런데 이런 글러브는 이 패드 있는 부분 요 위에까지 올라옵니다. 손가락 바로 밑에서부터. 그래서 이 안을 잡아주기 때문에 손이 놀지 않습니다. 넓지도 않을 뿐더러 놀만한 공간을 스펀지를 대서 이 위에서부터 잡아주기 때문에 보통 이 아래에서부터 잡아주는데 위에서부터 잡아주기 때문에 놀지 않고 안정적입니다. 잘 말아진 데다가 손 공간이 놀지 않도록 좌우를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다. 이런 글러브 일단 추천합니다. 자, 다만 내부가 부들부들한 천으로 미끌미끌한 천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땀입기가 되죠. 어떤 경우는 이렇게 스펀지 느낌 나가지고 좀 답답한 느낌 드는 경우 있어요. 그거는 본인이 좀 감안해야 된다. 왜냐하면 스펀지 느낌 나는 것은 빈 공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좀 툭툭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미끌미끌한 것은 착용감, 넣고 빼기가 편한 거죠. 예. 착용하고 탈거하고 할기가 편하게 나온 글러브들이죠. 이 같은 경우는 미끌미끌 잘 들어갑니다. 쑥 들어가고 쑥 빠집니다. 자, 이 글러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나올 때는 이렇게 길게 나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그런데요, 가죽이 부드러워서 말면 이렇게 금방 말아져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짧습니다. 말아진다는 얘기죠. 예, 이건 좀 소프트한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맞으면 정권 바로 꽂히죠. 자, 이런 글러브.